오늘 문법 개념 44번 들어가 볼게요. 띄어쓰기입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대요. 자, 단어는 띄어써서 그 의미를 밝히는데요. 조사는요, 단어이기는 하지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쓸 수 없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죠?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이렇게 앞 단어에 붙어서 사용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그럼 띄어쓰기가 왜 반드시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대상이 띄어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41항부터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조사는 띄어쓸 수 없다고 했어. 왜 그러죠? 독립해서 쓸 수 없어. 의미가 앞에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을 했을 때 의미가 있거든. 무슨 형태소라고요? 의존 형태소입니다.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붙었어야 해요. 자, 꽃이 그리고 꽃밭에 꽃에서부터 여기는 보니까 얘들아 에서도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시작 어디로부터 이렇게 돼서 얘네들도 다 뭐죠 얘들아? 조사거든요. 조사인데요. 조사는 조사끼리 같이 2개 이상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얘는 틀린 예시가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조사는 2 이상이 겹쳐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들어가기는커녕 여기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 좀 해볼게. 자, 들어가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여기에 는은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조사가 되는 거고요. 커녕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한번 보면 여기는 없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나타내는 조사예요? 일종의 이 커녕은 어떤 상황의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한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이게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조건보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린다. 그때 쓰는 우리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볼게. 이제 는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사는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잠깐 볼게요. 기는 그러면 조사냐? 아니요. 기는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조사가 아니고 그럼 뭐냐?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같은 조사끼리도 붙여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는요, 앞에 있는 어미랑도 붙어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의미가 있는 명사나 다른 단어에 붙어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들어가기는커녕 여기 한번 잠깐 분석해 볼까? 헷갈리니까. 자, 들어가기는 이라는 것은 가 플러스 기가 만난 거야. 얘 들어가기가 되면서 얘가 일종의 명사적으로 변했거든요. 들어가다 해서 명사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명사형으로 바꾸게 해주는 명사형 뭐가 되는 거니? 전성어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미라는 건 뭐라고 했지? 어간, 의미가 있는 어간 뒤에 붙는다라고 했어요. 전성어미,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전성어미예요. 들어가까지는 뭐가 되죠? 어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 했니 얘들아?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 같은 거. 물론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 더 분석이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그래. 얘도 한번 분석해 볼까? 들다와 원래는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가 얘네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합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다 어가 결합이 되면서 들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해서 어간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기는요. 들어가기라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들아 조사가 아니다라는 거. 얘는 조사가 아니고요. 조사가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어미야, 어미. 알겠죠? 어미고 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이고요. 커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조사예요. 자, 요렇게도 결합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 한 겁니다. 알겠죠?
정리해보면은요, 일단은 의미가 있는 앞말에 무조건 붙어 쓰고요. 같은 조사끼리도 붙어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단어를 만드는 어미 뒤에도 붙어 씁니다. 그리고 어미 있고 또 조사가 있어도 그 다음 조사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 42항 의존명사로 넘어갈게요. 자, 의존명사. 그러면 의존명사라는 거는 도대체 또 뭘까? 의존명사. 명사긴 명사인데 의존명사가 뭐냐는 거야. 자, 우리가 명사의 종류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명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명사는 어떤 대상에 뭘 나타내는 거죠? 명사는 사람, 사물, 뭐 장소 등등등 추상적인 것까지 포함입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 그 대상에 뭐를 붙이는 거죠, 얘들아? 이름을 붙이는 그런 품사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명사에서도요, 얘랑 조금 다른 애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의존 명사. 그래서 의존 명사는요,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한번 써볼게요, 거기다가. 형식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기대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의미를 좀 더 보태기 위해서 기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냐면요. 의존명사랑 당연히 조사가 헷갈리겠죠. 조사랑 의존명사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띄어쓰기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어쨌든 혼자 완전히 독립해서 쓸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형식적인 요소에 따라 그렇게 기대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게, 그렇다면 의존명사는요,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할 수 없나?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존명사는요, 그냥 의미가 혼자 독립적이지 않는다는 거지, 형식적으로는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 의존명사는 의미는 혼자 독립해서 쓸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된다? 형식적인 요소로서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볼게요. 아는 것이 힘, 뭐뭐 하는 것, 그죠? 뭐뭐 하는 것. 자, 그래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조사랑 결합을 해서 띄어쓰게 했네요. 이 의존명사죠? 의존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띄어쓰기 하자. 이거 제일 많이 아이들 좀 틀리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다. 붙여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얘도 의존명사입니다. 의존. 뭐가요? 수가. 자, 먹을 만큼 어떤 걸 한정해주는 의미죠. 그래서 먹을 만큼 얘도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준다. 네가 뜻한 바를 뜻한 바 이렇게 띄어서 써준다. 의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런데 의존명사는 자,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의존명사에서 뭘 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요. 자,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잠깐 볼게. 똑같이 들이에요. 그쵸? 들이고요. 여기도 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의존명사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는 들을 이렇게 띄어쓰지 않았나요? 여기 띄어쓰기 됐는데?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쓰이는 형태에 따라서 얘들아, 쓸 수도 있고 띄지 않을 수도 있어. 보통 자,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복수형을 나타내는 들이에요. 복수형에는 1개 이상, 2개, 3개, 4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여기서는 이 들은요,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접사야, 접사. 뭐라고요? 접사. 여기도 접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의존명사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니? 자, 1개, 2개 이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그 의미의 복수형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 보리, 그리고 콩, 그리고 여기 띄었어. 여기 들을 오곡이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그 의존명사는 여기서는 의존명사로 사용은 되는데요. 보리와 콩, 따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은 아니야. 보리와 콩 2개라고 해서 그거 들이 아니라요. 보리, 콩, 따위 이런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띄워줬잖아요. 여기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패턴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의존명사랑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즉 C는 어떤 형태에 따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의존명사로도 구별해 볼 수도 있겠죠. 의존명사.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 형태에 따라 이렇게 쓴대요. 의존명사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접사의 개념으로 쓰기도 한대요. 접사.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전미사라고 쓸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도 쓰이냐면 조사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조사는 어떻게 해주라겠어? 앞 단어에 붙어서 써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앞 단어에 붙어서 사용이 됐다. 앞 단어에 붙어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얘가 느낌상 아까는 의존명사였는데 반드시 얘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접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근이 있는 거에 붙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얘도 뭐가 된다? 접사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존명사는요, 반드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러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 일단 의존명사만 구별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의존명사는 어디까지나 명사 비스물의 한 애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대체로 일단은 의존명사도 자기 혼자 쓰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조사랑 붙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의존명사 플러스 뒤에 조사는 좋아하잖아. 명사를. 이렇게 붙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기억이랑 할게. 그 다음 니은. 자, 요게 있어요 얘들아. 보통 용언에 관형사에 뭘 받는다? 수식을 받는 경우 있어. 수식. 자, 그럼 천천히 따라와봐. 이렇게 해서 분리해 볼 수 있거든. 여기 볼게요. 따라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아까 너네들 의존명사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했잖아. 여기 보니까 조사가 이렇게 붙었네. 그치? 그쵸? 자, 여기서는 조사는 없지만 여기도 조사가 붙었어. 근데 여기 잘 봐. 얘네들이 지금 누구의 소식을 받냐면요. 아는 것. 즉 안다라는 말에서 얘 관형사형으로 바뀌었거든. 관형사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뭐 아니면 이렇게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붙인다거나 동사나 형용사에 그치? 알다라는 말에서 아는 이렇게 관형사형으로 바뀌었거든. 수식 받잖니 얘들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나도 하다라는 말이 관형사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수라는 말이 이렇게 수식을 받았어. 이해갔니?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관관 써줄게.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다에서 먹을 이렇게 관형사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수식 받았어. 그치? 그 다음에 뜻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수식 받았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있잖아. 아, 의존명사구나 알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들어가 볼게.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동사의 품사부터 다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 준비됐죠? 네. 자, 이 들이라는 말 의존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뭐뭐 따위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의존명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무조건 띄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리, 콩, 들, 그래서 뭐뭐 따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죠? 얘는 의존명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접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죠? 접사는 뜻을 한정해 주는 거죠. 복수형의 접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체언에 아까 선생님이 뭐로도 사용된다고 했니? 조사로도 사용이 된다고 했지. 자, 볼게요. 의미가 있는 체언 뒤에 붙어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라는 거는 대명사잖아. 그죠? 여기 체언입니다. 체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여기 보니까 너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어떻게 된다 얘들아? 의존명사가 아니라 조사가 된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무조건 띈다고 했잖냐. 그죠? 네.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음이 얘가 대표적인 거죠. 요거 올 때. 관형사음이 올 때는 의존명사로 반드시 띄워준다. 웃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했어? 관형사음이 만나서 수식을 받고 뒤에는 조사랑 결합을 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얘들아.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뭐뭐 하는 대로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체언.
사용이 된 거죠. 채연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요렇게 붙여 쓴다. 선생님, 채연이 뭔가요? 채연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여러분의 책을 펴고 문법책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명사잖아요. 법, 그죠? 그래서 대로 붙었어. 아, 그럼 여기서는 조사로 사용됐구나. 자, 아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아는 대로 알다라는 관형사에서 이렇게 수식 받았네요. 의존명사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도 너만큼 뭐죠? 대명사죠? 어떻게 됐어? 체연에 붙었네. 여기선 조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라는 말에서 볼 관형사음이랑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띄워줘야 되겠죠? 의존명사가 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뭐뭐만 하나만 얘도 뭐예요? 체연.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조사. 자,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자, 얘는 조금 별표 치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얘들아? 이렇게 띄워준다. 얘는 예외니까 별표 빵 해주세요. 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워준다. 자, 그 다음 집이 큰지 작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의문입니다. 의문. 선생님 물음표 해줄게 그냥. 이렇게 의문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붙어 씁니다. 이렇게 일부러 쓰이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붙어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용언에 또 마찬가지로 떠나다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된 거네요. 얘는 뭘로 쓴다? 의존 명사가 된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형태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들을 기억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세 번째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꼭 기억하세요. 쓰임의 형태에 따라 의존명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접사나 조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앞말과 반드시 띄어서 씁니다. 그리고 띄어서 쓸 때는 다른 조사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존명사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형사형이 옵니다.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정리해 보세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 띄어쓰기입니다. 제 44망으로 갈게요. 자, 단일에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좀 이거 헷갈리면요. 난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을 해보고 싶더라고. 일단은 우리 단위, 개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를 사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한 개 사냐, 두 개 사냐 할 때 여기 한 개 할 때 띄어쓰죠. 네. 그 다음에 차 한 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써 줍니다.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띄어쓸 수 있으면 이 단위가 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한다. 자, 다만이 중요하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고요. 숫자와 어울렸을 때는요. 붙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경우 다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거 둘 다 사용되는 거예요, 얘들아. 틀린 거 아니에요. 2시 30분 5초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요. 숫자와 어울리게 될 경우에는 2시 30분 5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보통 제1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과 그리고 제1과 이렇게 붙었을 수 있대요. 자,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순서, 그죠? 제1과, 2과, 3과 이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층, 1층, 2층, 3층, 6층, 그죠? 여기서 띄었을 수도 있고 붙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나 순서나 그리고 같은 숫자와 어울리게 될 경우에는 붙었을 수 있다. 선생님은 대체로 여기 내가 사고 싶은 거 가방 한 개 사고 싶고 그죠? 차 한 대 사고 싶고 강아지 한 마리 사고 싶고 요런 거는 단위상 띄어 쓴다.
자, 그럼 제 45항을 넘어갈게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 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열거 하면요, 헷갈리잖아요. 구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말을 이어줄 때도요, 정확히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띄어쓰기 원칙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실 의미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 할 때는 띄어써줘야겠죠. 자, 볼게요. 사장, 겸, 대표, 이게 정확히 띄워줬죠. 천군데, 백군, 나열해줬어요. 그쵸? 열, 내지, 스물, 사가, 및, 배, 이건 나열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자, 쉼표, 과일, 식혜, 그 등이 많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존명사 띄어쓰기 해줬다. 선생님 잠깐 질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제46항 다는저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는절이 뭐냐면은요, 음절이 하나로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질문 좀 해볼게요. 구름이에요. 구름. 얘는 몇 음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음절은 우리 음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들아. 음절은요, 음운이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뭐야? 하나, 두 개 음절로 이루어졌네요. 요 단어는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단음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절로 구성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단어들이 연이어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붙었을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좀 더, 여기 다 띄워줬죠, 그죠? 그쵸? 큰 것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여주고요. 여기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말, 저 말. 여기도 어때요? 단음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입, 두 입. 여기서도 단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단음절은 음절이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제47항.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보조용언이 뭔지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일단은 보조용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본용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본용언. 본용언. 용언이 뭐라고 했어요? 동사나 형용사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문장의 주된 의미를 담당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본용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문장의 주된 뭘 담당하는 거야? 의미 담당. 얘를 일단 우리가 본용언이라 한대요. 자, 그러면 보조용언은 당연히 뭐겠어? 주된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충의 성격이 커요. 즉 본용언의 성질을 보충해 준대요. 그래서 보조 용언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보조 동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이 본용어를 보조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얘들아, 물론 문장이 좀 매끄러지려면 보조 용언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사라져줘도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사과를 먹어보다. 글씨가 조금 엉망이더라도 얘들아 조금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먹어보다. 잠깐. 자, 여기서 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한번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구별해볼까? 동사랑 형용사 찾아봐. 찾았지? 자, 먹다, 보다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 둘 다 어쨌든 동사 같은 애들인 거야. 얘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용언이 되는 거죠. 여기도 동사 같은 느낌이야. 자, 그러면 먹어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먹어보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자, 한번 없애줘 볼까? 먹어를 한번 선생님이 없애볼게. 사과를 보다. 그럼 완전 의미가 바뀌죠, 얘들아. 여기서 주된 의미는 뭐였어? 사과를 먹는 행위였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과를 먹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본용언이 되는구나. 그러면 뭐뭐 하다, 보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보조 용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문장에서 얘가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조 본 용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라져도 의미가 설정이 되는 걸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문장에서 이렇게 본 용언하고 보조 용언을 띄어쓰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 보면 47항 볼게요.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또 붙어 쓰는도 허용은 한대요. 자, 불이 꺼져간다, 꺼지다라는 말과 간다가 만났네요. 얘가 본용언이 되겠어요. 그죠? 원칙은 이렇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야. 도와드린다, 돕다, 도와드린다. 이게 보조 용언이 되는 거. 얘 보조고 얘가 본이지. 보통 본 용언이 당연히 앞에 오겠죠. 그리고 도와드린다. 얘도 이렇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가 올 듯하다, 오다. 여기는 오다인데요. 얘가 약간 관형사형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가 뭐예요? 본 용언이 되고요. 듯하다. 여기는 보조 용언이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붙을 수 있네요. 잘 아는 척하다, 잘 아는 척하다. 자, 여기도 뭐예요? 알다와 척하다. 본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이야. 근데 이렇게 붙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본용언이 헷갈린다면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장을 내가 한번 써봐. 아니, 써볼 필요는 없지만 얘를 빼면 문장이 형성이 안 돼. 그러면 걔는 본용언이 되는 거야. 헷갈리지 말자. 자, 다만 근데 중요한 건 다만이죠.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고, 그리고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에는,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중간에 또 조사가 있어. 그 뒤에 있는 보조 용어는 무조건 띄어쓴다. 이때는 무조건 뭐한다? 띄어쓰기 원칙이야. 알겠니? 자, 붙여쓰기 허용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이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앞말에 붙었을 때는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해주라고 했잖아. 자, 읽어라는 말은요, 본용언이란 말이야. 근데 도는 뭐가 되는 거죠? 본용언 앞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고라는 것은 뭐죠? 보조용언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띄어 써준다. 조사가 지금 붙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합성용언일 경우에도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주래요. 자, 떠내려가 여기는 본용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보조용언인데, 자, 합성용언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얘들아, 떠내려가다 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안에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결합이 된 걸까? 뭐랑 뭐가 결합이 된 걸까? 자, 볼게요. 원래는 떠내려가다 라는 말은요, 뜨다와 잠깐만. 자, 뜨다와 플러스, 자, 내려갈까요? 내려갈까, 얘들아? 얘는 조금 복잡한데요. 뜨다 있잖아. 뜨다랑 플러스, 내리다, 플러스, 가다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어근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합성 동사야. 일종의.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합성 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뜨다, 내리다, 가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언이 합성이 돼서 합성 용언으로 사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보조용언. 그 다음에 나오는 보조용언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동사의 결합이 너무 많은데 그럼 헷갈리잖아. 의미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가다. 아까 기억나니? 선생님이랑 앞에 부분 하다가 들어가다, 들어가기 이거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들다와 가다가 만났잖아. 그치?
얘네들도 일종의 무슨 용언이 된다고 보면 얘도 합성 용언이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의미를 구별해주기 위한 거죠. 너무 용언의 결합이 많은 애랑 또 붙여버리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하나의 합성으로서 용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반드시 띄어쓰게 해준다. 자, 그 다음 잘난 체를 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잘나다 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걸까,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잠깐만. 자, 여기에서는 분용언이 있는 게 아니라 잘난 채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의존명사죠. 근데 의존명사 뒤에 뭐가 붙었어? 여기 조사가 붙었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 뒤에 여기가 뭐예요? 하다라는 보조용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다는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쓰기에서는 의존명사, 조사, 보조용언을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 핵심입니다. 의존명사, 조사, 보조용언. 자, 띄어쓰기는 의존명사도 단어이므로 반드시 뭐 한다? 띄어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조사랑 결합을 하죠. 아는 것, 수식도 받아요. 할 수 있다. 자, 붙여쓰기가 여기 반드시 띄었죠, 이렇게. 자, 붙여쓰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나 어미, 접사는 앞단어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거는 조사 두 개가 다 쓰인 거죠. 자, 맞다. 과거형을 나타내는 어미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 풋사가 얘 접사죠. 접두사란 말이에요. 꾸러기, 전미사 이렇게 해서 붙여쓰기를 사용하였다. 둘 다 사용하는 경우에 있는데 이거는 보조용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언. 둘 다 허용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보면은 원칙은 꺼지다. 간다 이렇게 해서 보조용과 본용이 이루어졌지만 띄어쓰기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붙여쓰기도 되는데 아까 안 되는 거 뭐라고 했어?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붙는 경우에 앞말에 이렇게 조사가 붙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의존명사 앞에 조사가 붙었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 합성 용언이 붙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그때는 해줘라. 알겠죠? 본용언, 보조용언이 만나면 띄어쓰기가 원칙이지만 붙여도 된다. 허용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